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포춘 마켓 등장을 합니다. 자, 8월 3일에 공식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4월인데 앞으로 4개월 뒤에 일어난 일, 점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파이코인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현재로서 답은 KYB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 관련 뉴스가 몇 가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에서 미 관세 발표 후에 비트코인의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 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3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나 4월 8일 기준에 거래 시작 후에 나스닥이 15% 하락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8% 하락에 그쳤다. 이는 예상치인 45% 대비 긍정적인 수치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주식과 채권의 부정적인 반면에 희소상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데 그거 중에 금구리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분석, 비트코인 7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7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 RSI를 인용해서 RSI는 38 정도로 추정된다. 주간 차트 RSI는 43으로 23년 초 강세장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비트코인이 회복 전 7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면 분석, 이더리움에서 99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99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더하고 USD 주봉 RSI는 30 이상이라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990에서 12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심각한 얘기를 하고요. 분석, 글로벌 은행 올해 말 암호화폐 시장 진입 본격화 전망이라고 해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 바이낸스는 상장 폐지를 위한 첫 번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열된 코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면은 이제 미장이 최근에 어저께 시작이 되고 나서 시작이 아마 8만 달러 요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4천 달러가 훅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단시간 불과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만큼 지금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장기 무역 전쟁 이런 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숏이 엄청 날 거예요. 그렇죠? 숏이 엄청나게 많이 이득을 보다가 갑자기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합의죠, 합의. 그런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서프라이즈 재료로 작용해서 다시 쭉 올라갈 이럴 가능성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다음 보면은 미 백악관 중국에 104% 관세를 발효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심각해요. 지금 관세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4월 길어봐야 5월 초면은 뭔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5대의 비행기에 아이폰을 가득 싣고 날아갔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긴 한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음 보면은 파이코인 지금 431.1만 팔로워에 대한 움직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 보이고 자 도지코인 보면은 도지코인도 436.2만 팔로워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인다. 자 그리고 니콜라스 포칼리스 계정은 오히려 지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53.8만에서 53.7만으로 줄어들었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파이 브릿지 대표인데
생각보다 이분을 파이코인 코어 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신은 파이 네트워크가 25년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냐? 예, 아니요 있는데 저는 아니요에 투표를 합니다. 왜? 백만장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코인이 백만장자를 만들어준다? 야, 그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초창기라 뭐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괜찮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의문점이 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1파이가 31만 4,159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GCV 하는 사람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풀매수 때리고 31만 4,159달러에 매도를 걸어놓고 일상생활을 즐기면 훨씬 낫겠네요. 하루에 3.2개 정도가 채굴된다라는 내용. 요즘 시세로 하루에 2,500원을 버는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뭐 일단은 저는 하루에 3.2개도 굉장히 많이 채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보면 노드나 유틸 보상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3.2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3.2개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30을 곱하세요. 2,500원에 30 곱하면 그래도 좀 쏠쏠하지 않나. 왜? 2,500원에다가 30원 7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75,000원. 그리고 하루에 11,000원. 요새 드는 생각은 채굴한 걸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 깝깝하기만 하다. 커뮤니티 카페나 채팅방을 가도 뭐 장기로 봐야 한다고 지금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당장 뭐 돈 좀 벌고 싶다. 이상 5자리 채굴러의 푸념이다 해가지고 뭐 몇만 개 채굴을 하셨나 봅니다. 뭐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이 사람 한 명? 여러 명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아유 난 많으니까 파이콘 갖다 던져도 계속 많다 수량 계속 채굴된다 해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드는 연금이다. 노드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여러분들 노드가 과연 연금일까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시간당 이렇게 1.18개 채굴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지금 가격의 기준으로 해도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면 절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니콜 부분은 가격 유지할 생각이 없고 노드로 채굴이나 하는 게 답인 듯 싶다.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저는 프롬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데 6불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차라리 매수는 탑코인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답이 없다는 소리는 이런 사람들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매수하게끔 해서 뭡니까 투자하게끔 하려는 심리도 있을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냥 홀더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여서 마치 특별한 코인 마냥 둔갑시켰지만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두각을 보이는 코인임. 생태계 매장, 이미 큰 기업이나 국가 간에 사용되는 메이저 코인들은 거의 자리 잡혀 있고 실생활 파이 결제, 사실상 동남아 한정이지 국내에서도 매장만 늘어날 뿐 사용량은 처참한 수준. 그리고 어차피 큰 기업들이 채택한 코인들 조금만 유명인이나 기업인이 입질해주면 파이 결제 따윈 동남아 아프리카 한정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파이가 특별한 애 최고네 하는 저지능 홀더들이 오히려 다른 트레이더들한테 반값만 사서 가치를 더 떨어뜨림. 차라리 조용히 홀딩만 해도 커뮤 크기빨로 중간 이상은 갈 텐데 GCV 내 모네에서 비트 이더를 잡내만 해 헛소리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풀린 물량 70억 개 중에 최소 물량 3.4억 개 0.7에서 0.57에서 0.58 전체 유통 시총 말고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따지면 3천억 원이 안 되는데 시장은 냉정함. 아직 보이지 않는 고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3천억 저 정도면 그냥 지잡 민코인 같은 거래 총액 수준인데 쓸만한 코인이면 파이 스캔에서도 대량 매집한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파이를 믿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게 맞죠. 솔직히 파이는 유저 커뮤니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파이가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텔라 거 복붙하고 스텔라에 빌 붙어야 되고 내세울 건 유저수나 커뮤니티 말고 내세울 게 없다. 이분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한 게 파이를 무조건 스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는 메인넷 상장 절대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래 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 자기 말이 다 안 맞으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커뮤니티하고 유저하고 커뮤니티 말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파이코인을 계속 까고 있어요. 전형적인 팟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좀 논리를 가져와서 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는 게 없는 건 맞아.
근데 본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볼 때마다. 한편 이제 뭐 큰 소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파이포춘 마켓팀이 여러 협의 끝에 파이포춘 마켓 앱을 오픈소스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8월 3일까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된 블록체인에서 파이를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파이포춘 마켓이 이제 나올 거래요. 뱅크 블록체인 해가지고. 자,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자, 보면은 공식 발표돼 있죠. 자, 광범위한 합의 끝에 파이 포춘 마켓팀은 파이를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포춘 마켓 앱을 오픈소스로 오픈하기로 공식적인 합의를 했다. 이는 25년 8월 3일까지 지정된 통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메인넷 블록체인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코어팀과의 모든 필요한 정렬 및 기술적 통합이 이 날짜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뱅크 블록체인이 25년 8월 3일 시장 공식 출시와 함께 유틸리티 생태계 플랫폼 포춘 마켓의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하게 돼서 기쁘다. 개척자들은 뱅커가 돼서 거래 방해 없이 순수하게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를 경험하도록 초대한다. 자, 이너 메인넷은 활성 채굴자 수가 250만 명에 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뱅크 블록체인 D앱은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테스트 실행을 거쳤다. 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0.56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분포된 잔액을 보면은 고래, 상어, 돌고래 돼 있는데 돌고래가 원래 28이었는데 1 줄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쭉 보면은 지금 뭐 잔금 해제, 락업 해제 관련해서는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앞으로도 계속 락업 해제가 꾸준히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고 도메인 경매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지금 없어요. 오히려 예상 가치 달러는 많이 떨어졌다. 자, 마이그레이션 통계 보면은 4월 8일까지 있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 4월 8일 기준 87만 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임 보면은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몇 개요? 10억 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추정상 또 코어 팀의 지갑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테스트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인다. KYB 업체를 한편 보면은 KYB가 이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상승이 왜 안 되고 있냐면 이런 신뢰성이나 발표의 문제 때문인데 전 이게 신뢰적인 부분도 있고 발표적인 부분도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 신뢰라고 하는 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발표하겠다는 아니었지만 뭔가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KYB가 여기 나열 추가되면 즉시 이렇게 나열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KYB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지금까지 없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왜? 2월 달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중간 과정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자기네는 파이하고 KYB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파이는 대응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상 KYB 했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코어팀이 KYB 사이트에다가는 올린 게 지금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진행사항이라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면 야 그래도 코어팀도 일을 하는구나. 차라리 뭐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생각도 좀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가격이 0.56달러. 뭐 여러분들은 이 가격 만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결론적인 건 현재로서 답은 KYB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이 포춘 마켓 8월 3일에 공식 서비스를 하는데 코어팀이 뭔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건 KYB가 사실상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반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KYB가 된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는지 사실상 의문점이 좀 많이 들고 한편으로 굉장히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